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1기 Got IT 탤런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리키님의 IT Jobs in US는 본인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저희들에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 리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강의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한테 그 IT Job in US라는 주제로 강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잠깐 좋은 가이드를 좀 해주려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IT 잡에 대해서 미국의 US라고 하면 미국이죠. 미국에서 IT 잡을 지금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면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이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뭐 여러 다른 분들이 많은 다른 코스가 있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어차피 이제 제 얘기를 바탕으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대학도 한국에서 나왔고 직장도 한국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제 34살에 미국에 왔어요. 상당히 늦게 왔죠. 그리고 이제 27이라고 저는 26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을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34이 돼서 미국에 왔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 20대 후반 때 할 때 그때부터 아무튼 저는 그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IT 강국은 미국이니까 미국에 있는 IT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마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한국에서만 그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도 한국에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감이 없는 상태에서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정부기관에 있는 곳에 찾아가서 문의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장벽이 많았어요. 뭐 신분 문제, 또 언어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 근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이 좌절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정을 겪다가 길이 하나하나 열려서 지금은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그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던 안 된다는 그런 장벽이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려면 일단 첫 번째로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미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IT 쪽으로.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쟤는 기술이 뛰어나. 이런 친구들이 일단은 미국에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단 미국에 가면 이제 영어를 써야 되니까 언어적으로도 어느 정도 영어를 잘하는 친구. 이 두 가지가 준비된 사람만 저는 미국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20대 후반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 두 가지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이제 미국에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두 번째 스텝을 보면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됐거든요. 이러면 한국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징검다리 회사를 제가 찾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걸 계기로 제가 미국에 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언어적인 부분과 미국의 이제 환경을 공부하고 제 3단계 스텝에서는 정말 미국 회사에 순수하게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40부터 지금 이제 50인데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에 진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 않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술적인 부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지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컴퓨터를 보면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하드웨어라는 거는 어떤 그냥 그 말 그대로 하드웨어예요. 근데 그 컴퓨터가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보여주면 이게 하드웨어겠죠. 이 하드웨어가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는 뭔가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되는데 그 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애플이니까 iOS고 뭐 윈도우가 깔려 있고 안드로이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OS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죠. 그걸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 PC에는 엑셀도 깔려 있고 워드도 깔려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핸드폰에 여러 가지 앱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앱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고 할 때 이런 하드웨어나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니면 다른 게임 산업이나 이런 정말 어떤 IT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 가야 되는 부분 말고 어느 정도 IT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쪽은 뭐냐면 IT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상 미국에 와 보니까 대부분의 좋은 잡들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포춘 500뒤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IT 디파트먼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라켓을 만드는 사이언스를 그런 실력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IT 기술만 이해하고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더라고요. 그런 분야의 잡이 오히려 제가 이제 80%라고 써놨죠. 제가 보기엔 거의 미국에서 IT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80%는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글이나 아마존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데 가서 막 고급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발견하고 서치 엔진을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IT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in real world에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쪽에 수요가 아주 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준비를 하면 의외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에 와 있지만 이 미국에 와 있는 그 IT 인력 중에 해외에서 온 IT 인력 중에 70% 80%는 다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쪽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쪽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 인도에서 공부하고 인도에서 경력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 안타깝게 우리 한국 분들은 그 아주 뛰어난 인재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그냥 평범한 분들은 별로 이 분야에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후배들도 이쪽으로 좀 올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미국에 오는 게 아니라 기술력이 중간인 사람들도 갈 수 있는 시장이 미국에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이제 영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어에 대해서 이제 준비할 때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잘하는데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서 어떤 전문 분야에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쪽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듯이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미국에 와서 잡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영어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잘하려면 일단 IT 쪽에 있는 어떤 기술이 좀 이해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그 능력은 여러분들이 직장 경력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직장 경력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아르바이트로 편의점에서 일을 했던 그런 직장 경력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안에 프로세스는 그 안에 어떤 인벤토리 관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PO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소비자를 만나게 되죠. 이런 모든 게 큰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세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경험이 나중에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어떤 능력이 돼요. 그래서 어디서 일을 안 해본 사람이 IT 기술력만 가지고 영어만 잘한다고 회사에 들어온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IT를 하고 영어를 할 줄 알면서 일을 해본 사람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남자지만 한국에서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갔다 온 경험도 저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한국에서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꼭 얘기해 주고 싶고, 그래서 영어를 그냥 무조건 영어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어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영어를 위해서는 직장 경력을 좀 쌓고 그 다음에 기술력을 좀 가져라. 근데 기술력을 가지려면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얘기했죠. 여기서 프로젝트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다 보면 기술력이 쌓여요.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프로젝트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두 번째는 일반 직장 경력을 가져라. 그리고 이 영어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 IT에서 쓰는 영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일즈나 이런 마케팅 쪽에서 쓰는 영어는 물론 미국 사람들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아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없는 걸 좀 더 멋있게 표현하고 어떤 협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IT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클리어하게 얘기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신 거는 영어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경험이 있고 테크놀로지만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에 진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할 상황이라면 제가 이제 조언을 해준다면, 제가 이 코스를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 코스가 가장 맞다고 봐요. 한국에서 졸업한 다음에 한국에서는 좋은 직장은 들어가기 어려워요. 제가 알아요. 하지만 좋지 않은 직장은 생각보다 들어가기가 쉬워요. 좋지 않은 직장에 제가 이제 제가 졸업했을 때는 한국 경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삼성이나 LG, 대우 이런 데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안 어려웠어요. 그때는 졸업만 하면 대부분 데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나 대기업, 누구나 그런 데를 가려고 하지 말고 일반 중소기업 같은 데 가서 연봉이 좀 낮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는 게 제가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꾸로, 미국에 오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경력, 실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뽑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나온 엔트리 레벨 사람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더 환호해요. 한국은 반대예요. 한국은 경력이 없어도 좋은 스펙이 있는 사람을 선호해요. 한국 회사는. 하지만 이 미국은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경력이 있고 학교는 별로 안 좋은 사람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좋은 대학에 나온 그런 경력이 없는 사람보다 경력이 많은 인도나 한국에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만약 오고 싶다면 제가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경력을 쌓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경력이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경력이 아주 도움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제 이제 그 이력도 써놨는데, 저도 뭐 보시면 저 한국에서 전북대학교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학교예요. 하지만 제가 전북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그 경력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취업 비자를 받게 됐어요. 그런 게 미국에서는 의외로 쉽게 열려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국에서 경력을 쌓아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공, 컴퓨터 쪽 공부를 좀 많이 해라. 그러면 의외로 길이 열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 처음부터 막연하게 미국 회사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저같이 징검다리 회사를 찾으면 돼요. 의외로 미국에 이렇게 한인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근데 막연한 한인 회사가 아니라 IT 관련 한인 회사들도 한국에 사람을 데려올 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데려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력을 쌓고 경력을 쌓아놓으면 길이 열릴 거고,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이 징검다리 회사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스텝 1에서 스텝 3로 바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스텝 2를 같은 회사를 찾으려면 일단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본인이 이런 스텝 2 회사를 못 찾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고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한국에서 대학원을 바로 가지 마시고 대학원을 미국으로 오시더라도 바로 미국으로 대학원을 오시지 말고 한국에서, 이게 지금 두 번째 케이스예요. 이건 제가 안 겪은 케이스지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다음에 한국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한 3년 정도, 그리고 나서 미국의 대학원으로 오세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대학원에서 1, 2년 있으면서 잡을 찾으면 의외로 길이 열려요. 왜냐하면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실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가능하면 무조건 경력을 쌓아라. 그리고 나면 대학원을 가더라도 미국으로 가서 그 경력을 가지고 또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시간이 좀 이제 흘렀는데 마무리 정리한다면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한 걸로 돌아가서 미국 시장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국에 있는 선배들, 언론이나 뉴스에 나오는 거는 다 제가 여기 색깔 이 파란색 말고 나머지 부분에서 일하는 20%, 이런 분들이 가는 일들은 상위 20%들. 그러니까 원래 좀 기술력이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가이드를 안 해줘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길 말고 어마어마한 잡 마켓이 미국에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그 좁은 데만 보고 있어요. 우리들이 자주 접하는 언론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워낙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나는 저 정도 기술력이 없는데 난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 살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일했던 회사가 여기 미국의 하케리그 말고 레닉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국으로 제가 비유를 들자면 한국의 귀뚜라미 보일러 이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에어컨 히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만 해도 IT 쪽 디파트먼트 인력이 300~400명이 되거든요. 근데 한국의 IT하고 다르게 미국의 IT 디파트먼트는 그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요. 연봉이라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미국에 올 때 이런 부분의 틈새 시장을, 생각지도 못한 틈새 시장이 엄청 크다는 걸 모르고 있어가지고 너무 뭐 기술력을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기술만 쌓으면 미국에 오는데 충분하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할 때 좀 길게 해보시고, 지금 당장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을 못 간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한 3년 정도, 2년 정도 경험을 하시고 기술력을 쌓은 다음에 또 어떤 기회를 찾아보시면 분명히 저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회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키님, 오늘 또 열정적인, 또 정말 좋은 강연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뭐 스펙보단 경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되게 신선하게 되게 들렸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 중에서 자유롭게 좀 질문이 있으시면 루키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어요? 저 질문 있습니다. 쌤 먼저. 예. 예. 그 경험 지금 경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꼭 그 IT에 연결된 그런 경험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진짜 제가 말한 것처럼 IT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능력도 반절해요. 그러니까 IT만 잘하는 애들은 우리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인정을 안 해줘. 내 친한 친구 중에 그 20년 좀 어제 이제 저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이유가 IT만 잘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친구는 IT 쪽에서도 인정받거든. 그래서 IT에서도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려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해 능력이 빨라야 돼. 그래서 내가 말한 경력이라는 거는 IT 경력만 있으면 안 되고 비즈니스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IT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서포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음, 경험을 들자면은 이제 거의 뭐 이런 이렇게 무역 회사나 이런 데서 그렇죠. 일을 그렇죠. 해도 그럼 아무런 이제 IT랑 연결이 안 되는 회사라도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비즈니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제 IT에도 들어갈 때 그 그렇죠. 도움이 된다. 예, 그런 오케이. 경력이 있으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의 왼쪽 무기가 있어야 되거든. 뭐냐면 비즈니스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IT를 옆에다가 이제 내가 무역 회사에 들어갔어요. 무역 회사에서 열심히 네. 일을 해. 근데 무역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도 결국은 IT 관련된 걸 접하게 돼 있어. 그쵸. 무역 회사에도 시스템을 쓰거든. 이제 우리가 아까 BA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어널리스트라고 그런 쪽 잡이 IT 쪽 잡이 꽤나 많아 미국에는. 그러니까 막 프로그램만 하는 잡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그 잡도 많거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경력을 쌓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서 또 이제 IT 관련 그 공부를 계속 해주면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경력이 있으면서 IT를 아는 사람은 의외로 없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만 더 했으면 좋겠네요. 리키님께서 한국에서 그 대학 졸업하시고 직장을 얻어서 이렇게 IT 프로페셔널로 성장하시는데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점이 있으셨는지. 한국에서? 취업했을 때 아, 가장 힘들었게 직면했던 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요? 저희 처음 이제 칼리지 졸업하고 들어가는 입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던 게 선배로서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막상 졸업을 해서 하는 일이 대학 다닐 때는 좀 꿈도 크고 막 이것저것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서 뭐 중소기업을 들어가는 큰 회사를 들어가는 똑같아요. 신입사원 때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뭐 PC 자재 관리하고 그냥 허드렛 일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에는 뭐가 될까 내가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2, 3년 동안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삼성에 들어갔지만 그 하루 종일 그냥 PC 관리하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면 나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고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자고 또 주위 애들 보면 스펙 좋은 친구들 이제 한국에서는 영어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쌤도 알 거예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영어도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미국에 취업하고 싶은데 내 영어 스킬업 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 쳇바퀴 돌 때 내 자신의 자기 개발은 되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시간만 지나고 월급은 작고 그럴 때 이제 시간만 지나면 나 이러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래 주위에 보면 이제 잘 나가는 친구들 버리고 또 해외에 이제 미국에 유학 가는 친구들 보면 부러웠지. 답답했지. 내 인생이 답답했지. 당시에 초봉이 얼마셨어요? 아, 이걸 민감한 걸 물어봐.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이 작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1997년이잖아. 와, 그 몇십 년 전. 연봉 2만 불도 안 됐어. 근데 2만 불 받고 어떻게 일한 줄 알아?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했어. 와, 미니멈 웨이지도 안 나오네.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때 대학 졸업해서 뭐 회사 들어가면 우리 집 이제 다 알지만 우리 집도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거든. 그래서 뭐 우리 집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엄마 나 회사 들어갔으니까 이제 고생 끝났어 했더니 뭐 웬걸 월급 나와도 내 생활비 하면 맨날 그냥 통장 마이너스 생기고 그러고 한 2, 3년 지나니까 답이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쌤도 알 거야. 그 북에서 온 친구들 객지잖아, 서울이. 나도 서울이 객지였거든. 나는 전주에서 올라왔거든. 그래서 어디 방 한 칸 있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달에 방 그 월세 진짜 회사는 강남에 있는데
방은 저쪽 저 김포 쪽에 있는 화곡동 방 조그마한 거 하나 진짜 월세 내면서 출근 1시간 그 지하철 2호선 타고 다니면서 예. 근데 옆에 친구는 보면 돈이 많아가지고 아빠가 강남에 그냥 방 하나 얻어줘가지고 출근하고 나는 땀 뻘뻘 흘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자괴감이 느껴진 거지. 나는 이제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랄까? 또 그런 친구들은 스펙도 좋아요, 나보다. 그때 나는 이제 약간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막 내 인생 왜 이런지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지 그때. 그러면서 이제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가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셨지.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만나면서 자신감 이제 생기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그 북에서 온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해줘요. 나한테 그런 친구들이 또 마음이 딱 와. 그 친구들이 느꼈던 그 마음이 나하고 비슷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이지 않는 벽. 그지? 그래서 난 미국으로 오고 싶었던 거야. 왜냐면 서울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서울 토박이들, 그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더라고. 그 벽. 나는 방 한 칸 있을 데가 없는데 그 친구들은 일단 자기 월급으로 자기 집값은 안 내는 거야. 난 내 월급 받아갖고 집값 내지 또 고향에 있는 부모님 용돈 보내드려야지. 북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일 거.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 근데 하루하루 살고 희망은 안 보이고. 근데 나도 뭔가 꿈이 있어서 미국에 가고 싶고. 근데 시간은 없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생겨. 그러니까 나도 실력이 그러다가 내가 미국에 오고 싶어갖고 그 한국에 어디 방문해가지고 해외 취업 상담 받았는데 그 상담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영어로는 어림도 없다고 꿈 깨라고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국 때 한국 해외 취업 담당자한테 되게 한 방 맞았어. 근데 내가 그때 절망을 했으면 여기 안 왔겠지. 근데 쌤도 이제 내가 얘기할 게 나 프로그램 실력도 내가 중간밖에 안 돼. 영어 실력도 중간밖에 안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프로그램 실력들이 뛰어난 선배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선배들. 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어. 내가 막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야, 너 그 실력 갖고 아직 멀었어. 더 준비해. 어? 너 같은 애는 안 돼. 근데 그 선배들 지금 20년 지나서 지켜보면 뭐 하냐면 다들 IT 쪽 일 안 하고 장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후배들 꿈을 좌절시키지 말라 이거야. 왜냐면 그 애들이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 애들이 지금 기회가 없는 걸 가지고 뭐 선배들이 특히 나는 이제 쌤도 미국에서 왔지만 미국에서 온 그 우리 선배들이 좀 나를 좌절시켰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미국 시장에 갔다가 자기들이 왔잖아.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도 미국에 있었는데 동양 애들이 미국에서 접잡기 쉽지 않다. 이거 그분들이 좌절시켰거든. 근데 왜냐면 길이 달라 모든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본 길만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내가 막상 와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아까 80%의 그런 잡들 여기 인도 애들 다 잡고 있어.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인도 애들 엄청 많아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강사님은 이제 한국에서도 일하시고 미국에서도 일하시고 제일 큰 차이라면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뭐 돈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처음 들어갔던 직장이랑 경력이 있어서 들어간 직장은 뭐 많이 다르겠지만 그 외에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엔트리 레벨이 들어가서 경력을 쌓을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과정이 미국에서는 없어. 미국에는 인턴십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조금밖에 없어. 정말 조금밖에. 그래서 이 인턴십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한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월급은 작지만 마음먹고 배울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 그게 가장 큰 차이야.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그걸 활용해야 돼. 미국은 그게 너무 없어. 그래서 미국 대학 졸업한 애들이 불쌍해. 미국 대학 졸업한 애들은 그 소수의 애들만 그 기회를 가져. 근데 한국은 대학을 졸업하면 우르르 데려다가 막 가르쳐 줘. 그게 가장 큰 차이고 또 하나는 미국은 이제 그 실용주의. 그래서 일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바로 일을 시키는 문화가 있지만 한국은 잡 디스크립션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일을 막 이거저거 다 시켜 멀티플로 일을 시키거든.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스펙을 따지는 거야. 왜냐면 자기들도 잡 디스크립션이 없어서 그냥 스펙 좋은 애 데려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미국 회사는 스펙이 좋은 애가 아니라 이 잡 디스크립션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벌써 우리 선 사장님도 사람을 뽑을 때 무슨 일을 할 사람을 생각하고 뽑는 거잖아. 근데 한국은 일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데려다 일을 해. 이런 문화가 이게 완전 문화의 차이지. 그래서 미국은 실용적이야. 내가 아무리 저 사람 괜찮고 똘똘해 보이네 데려다 일을 시켜야지 이게 아니야. 미국은 저 사람이 똘똘해 보이는 거 신경 안 쓰고 저 사람이 일을 잘하는가를 먼저 보고 사람을 데려와. 근데 한국은 이 일을 잘하는가를 보고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사람이 괜찮은가를 보고 데려와. 그래서 안 괜찮으면 데려가지도 않아. 그 차이가 있어. 또 다른 것도 많지. 네, 우리 강사님 너무 내용이 익사이딩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렇게 초봉에 어려운 초봉을 받고 어려운 그 힘든 과정을 지나치시고 어떤 계기로 지금의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프로그래머로서 진입하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 PC 인벤토리 조사하고 이런 시간을 하시다가 어떻게 글로 이렇게 넘어가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좌절할 때가 있어. 그리고 맨날 쳇바퀴 들고 똑같은 생활하는 거고 변화가 하나도 없고 당연히 그런 생활이 오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찾냐. 그래서 나는 일단 지금 듣는 후배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결국은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는 아무도 몰라.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음성으로 그 도어에 오픈된 그 도어가 이 도어라는 음성을 들려줘. 그게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몇 번 회사를 중간에 한 번 그만둔 적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처음에 삼성생명에서 맨날 PC만 막 옮기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인재 공모를 했어. 전사로. 그때 여러 사람이 인재 공모에 응시했는데 그때 한 3년 차인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자신감을 주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응모를 했는데 그때 내가 됐어. 그래가지고 부서를 옮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 어느 순간 약간 사인을 주셔. 그때 믿음으로 근데 그 하나님이 준 사인은 놓칠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길을 연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온 것도 그러다가 이러다가 계속 온 거야. 그러니까 한 스텝 한 스텝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이 열려. 그런데 내가 뭐 지금 막 뛰어나게 잘 사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나는 내가 막연하게 20대에 미국에 와서 일을 하고 싶다 꿈꿨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 상황을 보면 전혀 안 되잖아.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꿈을 안 갖고 한 스텝 한 스텝 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해도 하나님이 또 다시 깨워줘.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거다 잡으면 열리고 그러다가 또 일하다가 또 이제 길이 열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신다. 그래서 우리 쌤 후배들한테 좀 나는 그 친구들이 북에서 한국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거든. 그리고 이렇게 막상 미국에 오잖아. 그 친구들이 나는 글로벌 인재야. 왜냐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친구들 쌤도 알잖아. 미국에 있는 애들이 글로벌 인재가 아니야. 얘네들 텍사스에서만 살고 텍사스밖에 모르는 애들 꽤나 많아. 그리고 내가 일하는 미주리 회사 애들도 그냥 결국 글로벌한 마인드가 없어. 결국은 자기 본토 고향을 떠나서 살아본 사람들이 글로벌 마인드가 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인재야 이미.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오히려 글로벌 인재라고 좀 자신감을 심어줘. 괜히 서울에서 살면서
그 기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게 미국만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애들한테 자신감을 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렇게 1강 해주셨는데 너무 진솔하고 또 감동이 있고 열정적인 강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1강을 했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박수 치시면 박수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오늘 강의에 이어서 우리 데니얼님께서 어떻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셔서 IT 사업을 하시게 되셨나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2강을 해주실 건데 여기 계신 분은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주 좋은 엄청난 또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진짜 끝난 거 아니었어?